부모님한테 SOS를 해서 데리러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영화에 담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진짜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크리에이터 2기에서 도도새를 찾아라를 연출했던 김명서라고 합니다. 저희 더스코프라는 팀은 일단은 제가 연출한 단편영화 도도새를 찾아라나 돼지를 훔친 돼지 같은 단편영화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저희가 만든 웹드라마 시리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대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웹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팀입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촬영을 해보고 연출을 해보고 하신 분의 어떤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볼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을 배워나가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콘티를 짜는 게 제일 시간도 많이 들었고, 피드백도 콘티에서 제일 오래 걸렸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나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좀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평소에 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품에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라는 정말 작은 소재를 가지고 영화에 적용시킨 케이스였어서 그런 식으로 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에코크리에이터라는 그 하나의 타이틀이 없었다면 저희가 환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볼 생각을 했었을까? 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런 걸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자료조사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느낀 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에코크리에이터에 지원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 전과 그리고 그 후에 제 삶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에코크리에이터가 저에게 그랬듯 좀 하나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올라와. 잠깐만. 준영아!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키가 또 멀대같이 커졌어. 할머니 저 주세요. 여기가 가평에 있는 펜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장면도 많고, 그리고 또 할머니 댁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펜션을 한 군데 섭외를 해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때가 여름이라 모기도 정말 많고 그 진짜 커다란 모기들이 막 여름철에 과일에 파리가 막 꼬이듯이 정말 막 우글우글 거렸어서 저렇게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게 진짜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모기가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태풍이 갑자기 찾아와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 불고, 그래서 촬영을 멈췄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날 다 못 찍고 해가 져버리고 비도 쏟아지고 이래서 급하게 이제 부모님한테 SOS를 해서 데리러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재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쓰레기 봉투를 계속 이렇게 들고 가겠다고 저 배우분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나름 보면서도 많이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돗자리는 우연치 않게 저 산에서 정말로 주웠던 소품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끼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있으면 웃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로 촬영장에서 빛을 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부리가 쓰고 다니는 정말 그 너듬이 가득한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안에서 큰 활약을 하는 저 잠자리채라든지, 사실 얘기하면서는 에이 그냥 장난이지, 설마 이런 걸 진짜 하겠어? 라고 말했던 걸 실행에 옮기면서 좀 영화가 더 다채로워졌던 것 같아요. 벌써 밤이다. 야 서준이 형, 네 길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사실은 저희가 1박 2일 일정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 장면이 전날 밤에 촬영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새벽까지 이 장면을 촬영할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자고 일어나서 이 장면을 찍자, 일찍 일어나서 이 장면을 찍자 라고 해서 다들 새벽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 장면을 찍으려고 다시 산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다가 중간에 막 저 멀리서 해가 떠오고 이래서, 사실 이 장면도 이 컷이랑 다음 컷이랑 이렇게 보면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좀 더 해가 뜬 것 같고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는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과 슬로우 모션과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음악 같은 걸 한 번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생하게 된 장면입니다. 저 도도새가 사실 저희한테 있어서는 애증의 결과물이에요. 제작비도 아마 저 친구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증의 결과물인데, 막 스티로폼으로 몸통을 깎고 그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걸로 척추를 만들고, 그다음에 막 솜하고 몸빼바지 같은 걸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까지 남아가지고 그 점토로 빚은 발에다가 다 모여서 색칠을 하고 했던 사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증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미였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도도새라는 어감이 주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주는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나가다 이렇게 제목을 봤을 때 저건 뭐지? 하게 만드는 요소가 좀 된 것 같고, 만들 때는 저 도도새를 만들면서 진짜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다른 동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촬영하기에도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부리가 되게 신나서 봤어? 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영화에 좀 없는, 약간 저희만 알고 있는 설정 중에 하나인데, 부리가 새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새가 왜 그렇게 좋아? 나는 게 멋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저희한테 좀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새가 나는 모습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날지 못하는 새와 약간 멋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좀 동일시하던 그런 부리가 도도새가 나는 장면을 보고 저렇게 신이 나서 말을 하고, 도도새 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약간 그 전까지 갖고 있던 자기에 대한 어떤 불확신이나 이런 걸 조금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 담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저희끼리 알고 있었던 하나의 설정인데, 사실 어디에서도 얘기를 했던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막 디렉션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저희는 그런 부리의 세세한 설정같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서 공유가 되고 배우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면 그걸 최대한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쓰레기를 더미로 만든다는 것부터가 좀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밑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접어가지고 깔고 그 위에 쓰레기를 얹어놓는 방식으로 저 산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간 그 현수막 같은 거는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하나 뽑은 다음에 저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도도새를 만들다가 나온 부속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봉투에 담아서 보관해놓고 있다가 이런 장면을 활용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들고 나서 뭐 영화제 다니면서 다시 보고 할 때는 저 부분은 좀 아쉽고 저 부분은 좀 잘 나온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제일 컸었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저거 만들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재밌었는데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소품의 완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조명이나 이 색감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전 화면이랑 다른데가 보이지 않게 그걸 좀 숨기고 가리는데 제가 많이 노력을 들였던 것 같고 콘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피드백을 받을 때도 콘티가 제일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만든 지 좀 된 영화라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영화제에 가거나 이런 일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한 번 영화를 보고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의미가 깊었고요. 청소년 영화치고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앞으로도 저런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스코프의 김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